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와수다의 박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와니입니다. 네, 오늘 또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어떤 그 저희가 분석했던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네, 어떤 내용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이제 올해 특히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어떤 우리 소비나 뭐 어떤 문화가 다양한 변화가 발생을 했는데요. 네. 근데 이제 다양한 변화 중에서도 저희가 요번에 말씀드릴 건 이제 집이라는 공간을 주제로 거실이랑 침실 인테리어에 대해 데이터 분석 보고서를 이제 말씀드려 볼까 해요. 네. 사실 좀 이제 제가 주식을 좋아하는데 최근에 한샘이 아주 효자 종목이었더라고요. 급등을 했습니다. 그 요즘 주식이 네. 오른 게 네. 그 수익이 월급보다 많으시다고. 네. 회사께서 뭐 네. 회사를 취미로 저요? 그래서 아니. 사실 이게 저희가 유튜브 할 때 가장 먼저 하려고 했다가 맞아요. 네. 몇 번 실패를 했어요. 이게 저 녹화하다가 막 다운되고 그래서 저희 그 영상에 보시면 되게 허접하게 그 소파 관련돼서 그 마지막 남은 거 조금 살려보겠다고 길에서 그 편집해서 올려놓은 게 있는데, 그거 말고는 사실 그 저희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가장 뭐가 임팩트 있고 대중성 있고 재밌게 보실까를 생각해서 그 주제를 고른 게 가구기 때문에 네. 사실 할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인테리어라는 주제를 가지고 몇 가지 공간을 몇 가지 잡아서 좀 말씀을 드려볼 텐데, 우선 그 공간 인테리어에 대한 분석을 와니님이 거의 이제 담당을 하셔서 많은 또 인사이트를 뽑아내 주셨잖아요. 근데 저도 사실 이 보고서는 많은 거를 발견해 주신 덕분에 제가 약간 얹혀간 거는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직접 해보셨으니까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 이제 집이라는 공간에서 어떤 공간을 제일 많이 꾸밀까? 라고 꼭 이제 그거서부터 이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SNS 소셜에서 이제 소비자들이 말하는 인테리어 하면은 어디를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 라는 걸로 이제 분석을 해봤을 때 거실이라는 공간을 제일 많이 사람들이 신경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건수로 말씀을 드리면 뭐 거실이 16,574건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주방이 13,000건, 뭐 화장실이 있고, 그 다음에 침실, 뭐 욕실, 안방, 현관 등 이제 집 안에 이제 거주지 공간이 많이 언급됐습니다. SNS에서 이제 언급이 된 내용이죠. 지난 최근 1년 동안. 근데 이제 인테리어 관련해서 소비자들이 왜 거실을 가장 많은 단어로 말했을까에 대해서 좀 여기서는 이제 어떤 해석을 이제 같이 이제 해보면서, 첫 번째로 이제 집에 머무는 시간 중에서 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바로 거실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사실 거실이라는 공간이 문을 열면은 바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외부 손님이 들어와도 아니면은 어떤 뭔가 활동을 할 때에도 거의 거실에서 모여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더 많이 신경을 쓴다라는 거가 있어요. 그리고 좀 더 말씀드리면 이제 공간 자체가 넓잖아요. 그래서 활용도가 가장 많은 공간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활용도에 따라서 또 인테리어를 신경을 써야 되다 보니까 공간 자체에 따라서 뭐 운동할 수 있는 공간, 아니면 뭐 안마의자도 드리고, 아니면 독서 생활도 하고, 아니면 TV 시청하고, 이렇게 소파도 뭐 생각을 하면서 이제 서재 겸 뭐 거실, 운동 겸 거실, 뭐 이런 활용도가 가장 많은 공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거실을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더라. 네, 그 거실에 대해서 말씀 주신 거를 좀 정리해 보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 취향이 가장 잘 묻어날 수 있는 공간, 나를 잘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이자 현관으로 누군가 다른 사람이 들어왔을 때 이 집은 우와 라고 느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공간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서 바로 침실로 가진 않을 테니까. 네. 보는 게 거실이나 주방일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에서 느껴지는 공간이고, 내가 비록 거실에서 활동을 하는 시간이 가장 많지 않더라도 네. 나 역시 집을 오가면서 가장 많이 보는 공간은 주방과 거실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좀 가장 꾸미려고 신경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거실 인테리어가 있고 그냥 인테리어가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검색량을 한번 비교해 봤거든요. 좀 눈여겨 볼 만한 거는 그 인테리어라는 키워드의 검색량보다 거실 인테리어의 검색량이 19년도 하반기부터 이제 앞지르기 시작하면서 이제 거실 인테리어 자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지금까지. 네, 그렇습니다. 인테리어라고 부르기보다 네. 무슨 인테리어라고 지목해서 알아보는 경우가 많아졌다. 네네네. 네. 이제 그렇다면 이제 거실 인테리어에서 이제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게 뭘까? 그래서 소비자들의 SNS를 마찬가지로 살펴봤습니다. 근데 거기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이제 바로 소파가 압도적으로 많은 언급을 보였었는데요. 역시 거실 하면 사실 소파는 빼놓을 수 없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의 소파 검색량이 이제 거실 인테리어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같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높은 검색량을 차지했습니다. 거실에서 뭘 가구를 드릴 게 뭐 별로 없을 테니까요. 소파. 그쵸. 네. 네. 소파는 필수인 것 같아요. 거실에 있어. 네. 근데 요즘은 소파가 필요해? 라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아, 정말요? 저는 이게 그러니까 소파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게 네네. 두 가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 이제 다 갈라서 뭐 몇 프로 이렇게 보진 않았지만, 소파를 바꿔볼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고, 네. 저 소파를 치우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뭐 소파의 의자 형태를 조금 뭐 개별 의자로 나눈다거나 뭐 이렇게 그런 구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일단은 그래도 소파를 조금 들여놓을까 혹은 교체를 해볼까 라는 수요가 조금 늘어나고 있음은 분명하니,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소파의 어떤 점을 생각을 하는 걸까라고 이제 그걸 살펴봤는데, 가장 첫 번째는 사이즈입니다. 내가 드리는 공간에 어떤 소파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 그게 가장 어쩌면 구매 고려 요소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이즈가 있고, 그 다음은 색상,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등의 내용이 있고,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 단어가 좀 더 인물 쪽으로 봤을 때는 이제 엄마나 아이, 뭐 아빠 등의 이제 이런 구성원들이 같이 있었고요. 구매 요소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느낌인 거죠. 이 느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한다. 뭐 촉감이라는 어떤 사용감이 이제 느낌 속에 속할 수는 있지만은, 그런 사용감은 따로 빼서 뭐 편한, 푹신한, 뭐 그런 편안한 이런 것들은 이제 사용 느낌에 대해서는 많이 당연히 말을 했는데, 어떤 색상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시를 하더라고요. 어떤 내가 속한 공간의 어떤 인테리어적인 것과 소파의 색상이 뭔가 조화를 이루느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고려를 하면서 소파의 어떤 색상 같은 것들, 그런 디자인 같은 요소도 이제 많이 고려를 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사실 그런 건 평이하죠. 뭐 네. 소파 살 때 뭐 푹신한 거 고르겠고, 맞아요. 뭐, 네. 뭐 조화 느낌 네. 고르겠고, 뭐 대상자,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안전, 뭐 아니면 혼자 살면 뭔가 뭐 TV 보다가 누워서 잘 수도 있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하겠죠.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좀 눈에 띄는 부분은 없었어요? 이거 눈에 띄는 부분이 더 있었는데, 소파를 그러면은 어떤 연령이 구매를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거 데이터 기준은 네이버 쇼핑에서 소파를 클릭한 연령대가 누가 더 많냐
라는 그 클릭량 데이터로 이제 비교를 해봤거든요. 네,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검색 데이터도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검색 데이터라고 하면 어떤 키워드로 어떻게 검색어를 넣었냐, 그래서 검색량을 보는 거고요. 아, 네. SNS는 이제 SNS에서 그 단어를 몇 번이나 게시물에 썼냐 이런 거를 보는 거고. 네. 지금 얘기하는 쇼핑 클릭 데이터라고 하시면 이건 뭐 저희만 접근하는 데이터는 아니니까 그 네이버에서 어떤 상품을 검색을 하시면, 예를 들면 소파라고 검색을 하시면 네. 여러 가지 이제 그 클릭할 수 있는 상품, 실제 판매하는 상품들이 뜨잖아요. 네, 맞아요. 그 소비자들 그걸 클릭을 하면 쇼핑 클릭 데이터로 잡히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러니까 SNS에서 언급한 내용, 그 다음에 검색을 하는 거, 검색을 해서 어떤 정보가 있는지 알아볼까 네. 했는데 실제 그 상품 클릭했다는 건 관심이 점점 더 크구나. 네.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구매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네. 클릭을 했구나 라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소비 성향이 잘 묻어나는 데이터로 판단을 하고 보는 경향이 있다. 네. 그래서 이 지금 말씀해 주실 부분은 맞아요. 그 쇼핑 클릭 데이터에서 네. 클릭량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 네, 맞습니다. 일단 그 아까 말씀 그대로 주셨다시피 SNS 뭐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은 뭐 트위터 뭐 커뮤니티에서 이제 자기가 글을 올리면서 이제 언급하는 그런 걸 언급량이라고 저희는 이제 칭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고, 검색 데이터는 말 그대로 네이버에서 이 키워드로 검색을 하는 거죠. 뭐 쇼파라고 치는 거. 그리고 쇼핑 인사이트가 진짜 확실히 관심도가 더 높아지는 어떤 그런 걸 보여주는 사인 시그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네. 이제 쇼핑 인사이트의 그 클릭량까지 함께 본 거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클릭량을 비교를 했을 때 연령별로 비교를 해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쇼파의 어떤 소비층이 이 클릭량 데이터에서는 30대가 주였다 라고 이제 보였었는데, 이제 20년대 초부터 30대의 어떤 쇼파 소비가 조금씩 정체가 되면서 40대가 점점 증가하면서 이제 현재는 40대가 오히려 앞서서 이제 쇼파의 어떤 1위 소비층이 40대로 소비가 나타나는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원래는 20대가 18년도, 17년도만 해도 20대가 더 높았지만은 최근 2년 사이, 1년 사이에는 50대가 더 많은 클릭량을 보이면서 더 높은 관심도를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게 40, 50대의 소비 증가세를 얘기를 하는 게 네. 사실은 거의 이 보고서에서 발견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네네. 이게 여기만 그런가 하고 다른 데도 막 찾아보니까 네. 역시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게 맞아요. 코로나 영향인가 아닌가, 맞아요. 뭐 때문인지를 조금 더 파고 있는 단계이기는 해요. 그래서 네. 사실 가구는 이제 네. 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가구는 30대 소비가 좀 높았었나 봐요 원래. 네네네. 근데 이 가구라는 영역은 네. 시장이 커지려면 부동산과 연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부동산의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면 네. 가구를 들여놔야 되니까, 네. 아니면 이사를 가게 되면 교체를 해야 되니까 가구가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우리나라는 부동산 시장이 막 되게 활성화되지 않으니까 네. 그 중에 하나가 신혼부부가 결혼을 하면 아. 집을 들어가니까 가구를 무조건 사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랬는데 최근에 네. 코로나로 인해서 그 결혼이 미뤄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구매도 미뤘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30대의 정체는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네. 가구 시장에서. 네. 근데 가구 시장이 유독 지금 뭐 여러 가지 증시에서 나오는 사인이나 뭐 언론 기사에서 나오는 시장 규모가 이례적으로 커졌다 이런 얘기들을 보면 네. 그것도 똑같은 얘기인데 어디서 커졌냐. 그게 이제 40, 50대였었다. 맞아요. 네. 이들은 뭘 할까? 이제 이 지점이 중요해지는 거죠. 맞아요. 사실 이 데이터를 뭐 올해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네. 작년, 재작년까지
것까지도 보거든요. 네. 이게 사실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40대가 더, 40대, 50대가 더 높아 보일 수는 있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는 게 18년도, 17년도에서부터 조금씩 40대와 50대의 점유율이 상승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반면에 30대와 20대는 꾸준했거든요. 이제 낙폭은 당연히 있었지만, 그러면서 지금 코로나 영향까지 덮쳐서 오히려 40대가 아예 넘어서는 그런 그러니까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늘었다라기보다는 네. 코로나로 인해서 줄어들었거나 유지세로 접어든 층이 있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40, 50대의 여전한 성장세가 점유율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뭐 이런 거. 네, 맞습니다. 이거를 이게 왜 이렇게 확신차게 말하냐면은 확실히 이게 차? 진짜 이거는 100%인 게 아, 맞아. 이게 어떤 가구 시장도 그렇고 뭐 스포츠 레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웃긴 거는 패션 쪽에서도 그런 카테고리가 있어요. 어떤 잡화 쪽에서는 오히려 40대가 더 관심을 많이 보이는 20대만큼은 아니지만 네. 그런 것도 있고, 심지어 어플을 사용하는 뭐 오픈뱅킹이나 이런 앱 사용자 데이터의 경우에도 40대와 50대의 그런 앱 사용자 수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맞아. 그런 것 자체가 40대, 50대가 온라인은 당연히 익숙한 거고, 그거에 있어서 이제 30대 소비층을 따라잡고 있다, 혹은 그만큼 견주어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난 시간에도 제가 뭐 밀레니얼 세대로 통쳐서 보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네. 시장이 성장을 하면서 저도 많은 경험이 있는 건 알지만 데이터를 보다 보면 연령별로 이렇게 저희 이제 스위칭이라고 하는데 변화되는 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든 그 소비에서 20, 30대 여성이 메인이야 라는 걸로 계속 우리는 얘기를 해왔었는데, 그 앞뒤에 10대랑 40, 50대를 예전에는 상대적 고연령층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굉장히 약간 올드 타겟이라고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그 우리가 30대, 20, 30대를 메인 타겟으로 얘기했던 그 한 10년 전에는 지금 40, 50대가 막 20, 30대였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들은 소비의 중심층에 있었던 세대가 40, 50대가 되면 그 소비가 갑자기 멈추지는 않는 거죠. 자기 나름의 소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상황이 어려워지고 뭔가 그런 불황이 닥쳐오고 이러면 특이하게 그 메인 돈을 모아야 되거나 뭔가 이제 막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불황에 따라 소비가 멈추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이 앞에 10대, 20대 그리고 40, 50대, 한 50대 이상 요 층이 갑자기 이상한 소비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대 애들은 미친듯이 명품을 사. 10대 애들이라고 합니다. 10대 애들은 우리 아미 10대들은 굉장히 명품을 사는. 근데 그들이 소비하는 총액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 대상이 바뀌었어요. 그럼 프리미엄 시장은 여기로 다시 공략을 하고, 이 40, 50대 시장은 갑자기 자기만의 소비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집에 인테리어를 바꾸던 아니면 뭔가 그 레트로 문화권에서 상품을 구입하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연령층을 가지고 뭔가 어떤 뭐 다이어트 식품 얘기하는데 꼭 타겟을 뭐 밀레니얼 세대, 뭐 20, 30대 여성 이렇게만 보면은 데이터 분석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데이터 쪼개보고 그 각각의 1%나라도 증감이 있는 부분들 좀 더 면밀히 봤을 때라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보니까 이들이 언제부터 컸지라는 것들을 추적을 해보니까 몇 년 전까지 거슬러 가지만 그 몇 년 전의 데이터를 봤을 때 이게 왜 1% 늘었지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다. 그쵸. 그거는 맞아요. 데이터를 보는 기술적인 통계적인 역량 외에도 굉장히 시장을 면밀하게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을 때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만약 그때 40대가 왜 1% 늘고 1.5% 늘고 했지? 라는 거에 누군가가 뭔가 포커스가 돼갖고 거기서 시장을 추적을 하고 그에 맞는 뭔가 상품들을 했다면 지금 굉장히 다른 결과들을 볼 수 있겠다. 물론 이제 가설이고 예단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으로 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타겟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연령별로 좀 다른 추이를 보였던 것이 있었고, 그 다음으로서 또 살펴볼 게 1인용 쇼파가
그렇게 또 좀 살펴보니까 다른 점이 네, 있더라고요. 저는 이거 너무 특이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네. 처음에 그 와니님이 그 분석해서 저한테 줬을 때 네네. 제가 한번 다시 보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 아, 같아요. 이게 네, 맞아요. 1인용 소파 40, 50대가 뜨는데 1인용 소파가 뜨는 게 이게 말이 돼. 좀 데이터가 맞아요. 오독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었던 건 아니야? 라는 네. 부분들을 한번 네. 점검을 해보고 그 데이터를 굉장히 유심히 봤던 기억이 맞아요. 네. 그래서 1인용 소파에 대해서 좀 뭐 말씀을 드리자면은 굉장히 높은 관심으로 이제 네. 검색량 자체도 그렇고 클릭량 자체도 그렇고 1인용 소파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다라는 결과가 있었거든요. 네. 그걸 관찰을 했고,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왜? 를 생각하게 됐잖아요. 거기서 이제 좀 찾아봤을 때 저는 당연히 이 뭔가 1인용 소파 하면은 1인 가구용 그리고 네. 20대 30대 밖에 생각이 안 났었어요. 그렇게 하고 이게 맞는지 틀린지 검증을 하려 이제 데이터를 봤는데 아니 오히려 이제 40대 50대에서도 2, 3인용, 4인용 소파가 아니라 1인용 소파에 더 높은 관심이 생겼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왜 그럴까 이제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어떤 수요적인 부분에서 1인 가구에서 뿐만 아니라 2, 3인 가구에서도 뭔가 그러니까 나를 위한 어떤 뭐 아이를 위한 와이프를 위한 아니면 남편을 위한 그런 1인용 소파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구매를 한다라는 글이 굉장히 많이 보였더라고요. 반응이. 네. 특이한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물론 그 가구 업계나 네네네. 이런 인테리어 관련 산업 혹은 홈 디자인 이런 업계에 계신 분들은 네.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늘상 이제 네네네. 봐왔던 추세를 볼 때 원래 그랬어라고 얘기하실 분도 있을 텐데 네. 저희 같이 이제 한 발 떨어져서 데이터를 보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인식을 대입해봤을 때 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집에 늘상 있어야 되는 품목들이 있잖아요. 네. 뭐 냉장고는 몇 단짜리 있어야 되고 좀 네네. 양문형이고 네. TV는 50인치 이상의 그리고 무슨 소파는 그게 기역자든 일자든 네. 한 4명 이상이 앉을 수 있는 거 여기에서 베리에이션만 치잖아요. 그게 니은자인지 기역자인지 아니면 수트를 여기 놓을 건지 네. 그 색상을 어떻게 지난 방송 그 소파 방송에서 제가 편집하면서 기억나는 거 인디 핑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색상을 다양하게 할 건지 촘촘하게 할 건지 이런 건데 네. 갑자기 나 그렇게 안 쓰는데? 나 그렇게 안 쓰네 라는 것들을 자각을 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데이터가 놀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집에 있어 보니까 네. 이럴 것 같아요. 가구를 사러 갔다. 가구를 사러 가서 그러면 손님한테 매장 직원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네. 그 집에 평수는요? 어디에 놓으실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보통 이런 설명을 해주실 것 같아요. 저는 한두 번밖에 안 가봤지만 그러면 이 소파랑 30평대는 그 거실의 가시거리, TV의 가시거리가 이 정도 몇 미터 정도 되니까 네. 이 정도 앉으시면 좋을 것 같고 높이는 이런 데가 좋고 네. 목받침 필요하세요? 아니에요? 그 요새 이런 색상이 잘 나가요. 애기들도 있으니까 한 3, 4인용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네. 식이거나 네. 결혼할 때 나중에 애기 태어날 거니까 네. 3, 4인용 정도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애기들이 그거 이제 오물 같은 거 있으니까 가죽이 네. 좋을 거 이렇게 설명을 하면 네. 그런가 보다 하고 살 것 같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샀던 경험이 있고 네. 근데 갑자기 집에 있다 보니까 네. 내가 의외로 저기에 앉아있는 시간이 별로 없네. 네. 우리 애들도 저기에 별로 안 왔나 보다 라는 것들 누군가가 본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갑자기 이제까지 생각했던 이거의 그냥 보편적이고 이제까지 전통적으로 그랬던 용도를 네. 바꿔볼까라고 생각하는 순간 네네네. 그게 4인용의 베이지색에서 인디핑크로 가는 게 아니라 네. 아예 구조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족끼리 있으면 네. 집은 가족의 공간, 애들이 있는 공간. 네. 나는 뭐 별로 그렇게 집에서 쉬는 사람, 쉬는 시간이 많은 사람. 네. 나 일하고 들어가니까. 네. 근데 집에 계속 있다 보니까 네. 나도 내 공간이 필요한 거죠. 그게 이제 어떤 방이 되면 좋은데, 애기도 있고 뭐 이러다 보면 그 방을 하나 내줄 수는 없으니까 남편한테. 공간 자체가 안 되죠. 안 내줘. 네. 그런 방을 차지할 수는 없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건 1인용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 같기는 해요. 네. 저는 그래서 1인용을 보고 관심을 가졌던 게 또 네. 그 안마의자도 혹시 네. 늘어나지 않을까, 젊은 층에서? 그래서 저는 네. 이 관점에서 1인용 소파가 1인용에 최적화된, 1인 가구에 최적화된이 아니라 4인 가구, 5인 가구여도 나만의 어쨌든 장소와 어쨌든 나만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구매할 수도 있겠다. 그런 식의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소비자들이 이제 SNS에서 네. 많이 언급을 하더라고요. 뭔가 중고 거래도 당연히 뭐 애들 뭐 이제 한 3-4살 됐는데 좀 소파 따로 만들어주고 싶다 그러고 해가지고, 왜냐면은 이제 엄마나 아빠들도 좀 편하게 자기만의 공간에서 그런 독립적인 뭔가 근거를, 맞아요. 공간은 안 되니까 가구로 이제 소화를 시킨 것 같아요. 독립적으로 난 이렇게 살고 있다. 혼자 있는 건 알지만 네. 내가 나만의 어쨌든 자유나 어쨌든 공간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근거를 말씀 주신 것처럼 그거를 하나의 제품에서 찾는다. 그리고 그거를 어디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제품이 있는 곳이 나의 또 공간 영역이 될 수 있다. 네. 라는 식으로도 조금 지금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에서 사실 1인용 소파를 말씀을 드렸고요. 현업에 있는 계신 분들이나 데이터를 또 다르게 분석해 보신 분들은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실제 의미는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저희도 계속 이것들은 보고 있는 중이기는 한데 다른 어떤 의미를 찾으시는 분들은 좀 댓글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진짜 알고 싶어, 배우고 얼마든지 싶어. 저 궁금해요. 네.